이런 형성평가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.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한 의도와 그리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거를 교수와 학생이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. 형성평가의 목적 자체가 도달해야 하는 곳까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중간 지점에서 파악하고 그때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혹은 꼭 달성해야 하는 준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학생이 이 과정이나 수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수업 활동이 필요합니다. 이 수업 활동은 반드시 시험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. 예컨대 토론이어도 괜찮고 어떤 종류의 과제여도 괜찮습니다. 다만 핵심은 이 과제 혹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특정 시점에서 어떤 활동이나 과제를 했다면 이 과제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통해서 교수가 의도한 이 경로나 목표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를, 자료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학생의 이해도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고 충분히 도달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고 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생은 자기가 스스로 학습의 주인 혹은 오너십을 갖춰야 합니다. 학생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과 자기 학습의 주인으로서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서로를 위한 학습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액티베이트, 활성화되어야 합니다. 이런 것들이 형성평가가 갖춰야 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보았을 때 형성평가의 핵심은 바로 효과적인 피드백입니다.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은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과정이나 과목이나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의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빈번하게 받으면 좋습니다. 피드백이 어떤 학생이나 학습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판단을 조금 덜어내고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고 효과적인 피드백은 반드시 공식적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세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피드백은 교수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잔소리에 가까울 수도 있겠죠.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 혹은 교수와 학생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되어야 하고 교수와 학생이 서로 원활히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입장에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을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놓이지 않는다 라는 안전한 심리적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학습 환경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도 학생이 충분히 의도한 목표나 성과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추가적인 개선을 위한 지원, 즉 레메디에이션 혹은 재교육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보았을 때 형성평가는 교수가 아니라
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향, 양방향 상호작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교수는 형성평가를 통해 학생이 어떤 것을, 학생의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, 학생이 스스로 자기 조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조금 더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. 학생이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나 오너십이 높아졌다는 뜻이고, 또 학생들 간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학생의 요구를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, 혹은 학생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잘하거나 못했는지를 바탕으로 과목 개선에 반영할 수 있고, 이는 앞에서 질 관리, 질 보증 혹은 질 개선이라고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. 학생은 형성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.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수가 좋은 활동을 통해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학습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조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갖추게끔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능동적 참여가 없으면 그러한 노력은 다 무의에 그칠 것입니다. 학생들은 하지만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적인 서포티브한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,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무 쉬운 과제가 아니라 조금은 도전적인, 약간은 어려운, 약간은 자기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평생학습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. 형성평가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가 한 번씩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아까 형성평가의 핵심을 효과적인 피드백이라고 했는데, 피드백 역시 교수가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피드백을 받은 학생이 피드백에서 온 정보를 스스로 소화시켜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따라서 교수는 학생에게 즉 학생이 받은 피드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짐작해 보아야 하고, 혹은 내가 교수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다가 자칫 놓쳐버린 학생 입장에서의 관점이 있진 않을까,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평가는 비로소 학생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양방향 작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양방향 작용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 일단 교수가 제공한 과제가 이렇게 있을 때, 이 과제를 받으면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이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전략과 학습 기술을 사용하게 되고, 그러면서 어떤 일련의 혹은 일군의 성과를 이뤄낼 것입니다. 이 파란 네모 안에 있는 것은 학생의 내부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의미하고, 이 학생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학생이 자기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학생도 학생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, 혹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피드백, 즉 자기 조절적인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.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그 성과 중에 일부는 외부로, 그 바깥으로 보여지게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어떤 과제를 하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면은 그 과제의 결과물을 교수가 한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, 그걸 보고 나서 교수는 다시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학생은 과제의 결과물을 보고 교수가 준 피드백과 자기가
혼자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피드백,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다시 한번 과제를 수행하거나 혹은 이 과정을 수정하는 것을 거치게 되고, 이렇게 내 외부 피드백이 합쳐진 동기부여에 기여한다는 것이 이 전체적인 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. 정리하자면 피드백은 그것이 곧 형성평가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. 무엇보다 형성평가라는 단어에서 뒤쪽의 평가보다는 앞쪽의 형성에 훨씬 큰 무게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, 피드백이야말로 평가가 그저 학생들이 기피하고 싶고 부담스러워하고, 혹은 교수 입장에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성적 산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, 이 평가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는지 그것의 도구가 되고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서 형성평가가 사용될 수 있고, 거기서 피드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 이유는 피드백을 잘 했을 때, 피드백은 학생의 현재 수준과 원하는 목표 사이에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인식한 격차를 바탕으로 학생은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한 어떤 행위나 학습 활동을 함으로써 점차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교수와 학생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한 것처럼, 피드백이 만약 교수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것이 된다면 그 가이드가 아무리 좋더라도 효과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. 오로지 피드백은 학생이 자기 스스로 이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행위를 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이 될 수 있고, 반대로 말해서 아무리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, 소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 그 피드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, 형성평가라는 개념의 핵심은 평가보다도 앞쪽의 형성이란 단어에 있고, 이 형성이란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,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피드백 모델이 있고, 학생이 스스로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행위를 어떻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이상으로 형성평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